자, 29페이지의 실전 문제를 좀 펴주세요. 1번부터 우리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는 700점 이상의 친구들이 문제 푸는 법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좀 300점대, 300점 후반대 친구들이 푸는 법을 보여줄까 하다가, 한 번 더 700점대 친구들이 어떻게 푸는지를 보여주는 게 조금 더 토익 문제 푸는데 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까지는 700점대 친구들이 푸는 방법 중심으로 좀 제시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700점 이상 받는 친구들이 1번 문제를 봤을 때 뭘 먼저 파악을 할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문제 풀 때는요, 그 환경 분석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요 빈칸 주변에 환경을 먼저 분석하는 거죠. 물론 요 앞뒤의 단어만 봐서 정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조금씩 이제 확장을 시키는 거죠. 바로 앞에 있는 거 봐도 정답 모르겠어. 그럼 그 앞에 있는 것까지 한번 볼까? 그럼 그 앞에 있는 것까지 한번 볼까? 그 스콥, 그 범위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서 확인하는 그런 것도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1번 문제에서는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자, 빈칸 왼쪽에 더가 있어. 이거 한정사구나, 한정사. 그럼 빈칸 뒤에는 뭐가 있어? 명사가 있어. 자, 더와 일단은 명사가 있다는 거는 하나의 세트가 이루어진 거죠. 그럼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바로 요 형용사죠. 형용사는 IV 얘로 끝나는 게 보통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ly로 끝났으니까 얘는 부사입니다. 부사. 그 다음에 얘는 ion 끝났으니까 명사. 그 다음에 impress 이거는 동사이죠. 어떤 영향을 끼치다. 그 다음에 어떤 영감을 주다.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impressive. The marketing manager liked the impressive design that the new employee created. 자, 마케팅 매니저는 좋아했어요. 뭐 홍보 쪽에 관련된 홍보 부장이겠죠. 좋아했다. 그 디자인을 아주 영감 있는 어떤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디자인을 좋아했다. 그런데 어떤 디자인이냐? The new employee, new employee는 여러분 이거 단어 영어로는 되게 쉬운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바로 신입사원이거든요. 근데 신입사원을 영어로 바꿔라 그러면 이게 잘 안 나와요. 자, 신입사원이 바로 the new employee입니다. the employee 신입사원이 만드는 그런 디자인에 상당히 흡족해 했다라는 얘기겠죠. 자, 다음 문항으로 가볼게요. 자, 2번. Experienced managers know that cooperation is blank for the success of any team project. 자, 여기서 빈칸이 있고요. 문장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파트 5는 구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빈칸 중심으로 그 앞과 뒤의 구조를 좀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빈칸이 있어. 그 앞에 뭐가 있어? 비동사가 있네. 자, 비동사가 있어. 그 다음에 비동사 빈칸, 그 다음 for 전치사야. 자, 전치사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이게 그냥 새로운 독립적인 구조 하나가 새로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전치사 구라는 것은 얘가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 문장을 확장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단 전치사 앞에서 끊죠. 끊고 그 앞에 거가 일단 하나의 페이지가 끝났다는 거. 그러면 요 비동사 다음에는 뭐가 보통 나온다? 비동사는 여러분 보통 이형식 동사죠. 이형식 동사는 뒤에 뭐가 온다? 보어로서 형용사가 온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보기 중에 형용사를 찾아야 되겠죠. 바로 뒤에 vital입니다. vitality 명사, vitally 부사, vitalize 동사입니다. 자, vital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vital은 일단 vital sign, 우리 몸에서 vital sign이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생명 신호죠. 그 생명 신호가 없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라는 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vital sign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vital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해,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토익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 3번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자, the marketing department considers the consumer survey blank to improve the design of the campaign. 자, 요거 700점대 친구들은 요 동사 보자마자 바로 밑줄 긋습니다. consider. 왜? 토익 문제에서 되게 많은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 동사거든요. 자, consider는 전형적으로 주어가 나오고요. consider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나옵니다. 물론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단어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요 목적어는 일단 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목적격 보어는 보통은 뭐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투부정사 아직 안 배웠으니까 형용사가 들어간다라는 거 한번 볼게요. The Consumer Survey. 자, 요게 바로 아까 얘기한 명사의 단위에서의 목적어입니다. 그러고 나서 빈칸이네. 그럼 요 빈칸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 바로 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소비자 조사가 어떻다? 꼭 있어야 한다. 필수적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고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C necessary죠. A의 necessarily 부사, necessity 이거 명사, necessitate 이거 동사.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 자, 4번도 가만히 눈여겨서 보면 풀기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일단은 A부터 D까지 보기를 먼저 볼게요. avail, available, availability, availability. 자, avail이라고 하는 것도 명사예요. 이것도 명사고요. 그 다음에 B의 얘가 이제 형용사죠. 얘 이제 부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거는 보기를 보고 먼저 좀 힌트를 뽑아내야 돼요. 왜? 요 able로 끝나는 형용사들은 보통 뒤에서 명사로 수식하더라 라는 걸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후치 수식이라고 우리가 명칭하거든요. 요 단어는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에 빈칸을 볼게요. 앞에 all the references 라는 명사가 있어. 그 다음에 뒤에는 right now 라는 부사가 있어. 이것만 봐서는 별다른 시그널 없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인이 없는데 바로 그게 정답인 거죠. 일단은 명사가 있어. 그리고 뒤에 빈칸이야. 그러면은 후치 수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그러면 확인 작업 한번 해볼게요. The new director is reviewing. review는 검사하다 라는 말로서 삼형식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사실은 이제 목적어였던 거예요. 목적어는 명사구만 있으면 되죠. 다시 말한 문장은 여기서 끝나도 돼. 끝나도 되는데 뒤에 단어들이 쭉 있다는 것은 얘네들은 죄다 어떤 애들이다? 중요한 단어예요. 꼭 기억하세요. 부가어 애들이다. 부가어는 주로 수식 기능을 합니다. 수식 기능을 해요. 그래서 수식하는 데에는 보통 우리가 두 가지를 잡는데 형용사 아니면 부사를 잡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right now는 부사고요. 그 뒤에 빈칸 앞에 references를 수식해주는 형용사가 이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문장 하나 페이지 끝났어. 하나 끝났으면 뒤에는 부가어들이 올 수 있어. 부가어 중에서는 형용사와 부사로 구성될 수 있는데 앞에 명사와 관련 지을 수 있는 것은 보통 형용사이다. 더군다나 avail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후치 수식이 가능하다. 사용 가능한 자료들, 사용 가능한 참고 자료들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5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5번 문제, 되게 어려워 보이고 좀 까다로워 보이는데요. 여기에 겁먹지 마시고요. Most social media web sites are blank on advertising review, revenue as their primary source of income. 자, 여기서 blank가 있고요.
블랭크 앞에 비동사 있고 블랭크 뒤에 on이 있어요. 사실 블랭크 앞에 비동사만으로는 큰 힌트가 될 수 없습니다. 일단 are라고 하는 거 뒤에 블랭크니까 우리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까지는 우리가 잡아냈거든요. 그럼 A와 D 중에서 형용사는 보니까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dependent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죠? 어디에 의존하는, 그 다음에 dependable은 신뢰가는. 그래서 이 단어가 depend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걸로 dependent는 어디에 의존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설명 하나만 좀 더 덧붙일게요. dependent는 보통 뒤에 on이라는 전치사 구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어디에에 해당되는 정보가 이 on 다음에 명사 구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dependable은 사실 뒤에 전치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dependable 하면은 신뢰가 가는, 믿을만한 그런 형용사로서 그냥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힌트 이미 줬죠. 자, a가 있고 뒤에 on이 있어. 그럼 정답은 dependent야. 그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는 어디에 의존해 있다, 어디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 어디에? 광고 수입료에 달려 있다. 그들의 주된 income source of income이라는 것은 이게 수입이거든요. 인컴이 수입, revenue도 수입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토익이라는 게 비즈니스 영어다 보니까 이런 경제의 어떤 용어들 좀 익숙한 게 훨씬 더 유리하게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그런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는 광고료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번은 해석 문제라기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뭐 해석을 해보니 의미를 따져보니 그런 말 남발하는데 절대 파트 5는 해석을 해보니 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극히 드문 케이스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대부분은 구조적인 거에 힌트가 있어요. 어떤 힌트? 빈칸 앞에 비동사 있고 빈칸 뒤에 전치사 on이 있어. 그럼 바로 dependent on이라는 거 여러분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자, 6번도 여러분 빈칸의 것만 갖고 좀 우리가 풀어보죠. 일단은 tourists find their brochure of the Carmen area blank for learning about interesting sites around the city. 자, tourist는 찾았어. 무엇을 찾았어? 뒤에 있는 this brochure of the Camden 지역의 브로셔가 바로 어떠하다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의 이제 중요한 힌트는 요 find예요. find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앞에서 우리 풀었던 consider 동사와 마찬가지로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형식 동사는요, 뒤에 목적어에 해당되는 명사가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이 목적어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길어요. 토익 문제에 나오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느냐? 뭐가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형용사가 들어가겠죠.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그래서 find something 빈칸 같다. 그래서 이 camden area의 브로셔가 빈칸스럽다. 그럼 밑에 있는 것 중에서 형용사 구하면 되거든요. useful, 유용하다. 뭔가를 배우는 데에 유용하다. 아주 흥미로운 재미있는 장소, 이 시티 주변에 재미있는 장소, 관심 있는 장소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내는 거에 되게 유용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빈칸은 useful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7번으로 가볼게요. 7번은요, 요것도 빈칸에 보시면, 요 빈칸이 주변이 바로 하일리가 있어요. 요거 먼저 그냥 중요 표시할게요. 다음 단원 부사에 나올 건데 그냥 미리 한번 보는 생각하죠. 그 다음에 비동사가 있네. 그 다음에 뒤는 전치사구야. 그럼 얘는 일단 독립적으로 떼낼 수 있는 애죠.
그럼 공식은 뭐야? 비동사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 들어가야지. 그쵸? 그럼 여기는 형용사 자리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비동사와 형용사 사이에 유일하게 또 삐짓고 들어갈 수 있는 애는 부사입니다. 부사. 부사 중에도 highly라고 하는 것은 토익에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사예요. 의미는요. 높게가 절대 아닙니다. 높게 아니에요. 이거는 매우라는 애예요. 높게라는 것은 그냥 high라는 단어에서 다 커버가 가능해요. high는 형용사인 높은도 되지만 부사인 높게도 되고요. 그 뒤에 ly가 붙은 애는 오히려 어떻게 연결이 돼? 그냥 매우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 구조는요, 나중에 되게 자주 보게 될 거예요. 비동사와 highly와 형용사. 자, 그럼 밑에 보기 중에서 형용사는 profitable, 수익성이 있는, 이익이 되는, 이익이 남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매우 수익성이 있다, ECT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빈칸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그런 필연적인 이유, 그런 걸 좀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다음 유니트에 나오는 부사 highly 우리 만났어요. 요거 여러분 미리 좀 강조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항으로 가보죠. 8번입니다. 자, 빈칸이 있어요. 빈칸이 있고요. 여러분 anything이 있고요. 그 뒤에 전치사구가 있어요. 그럼 전치사구는 어느 정도는 좀 독립적으로 이 빈칸하고는 좀 떼놔도 괜찮아요. 아까 dependent처럼 항상 같이 나오는 전치사 on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힌트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뭐냐? anything이 바로 힌트인 거죠. anything, 띵띵띵 기억나시나요? 뒤에서 후추 수식한다. 뭐가 형용사가. 그럼 뒤에서 우리 형용사를 좀 찾아볼 수 있겠죠. exception 명사, exceptionally 부사, exceptional 형용사, except 전치사로서 빼고 뭐뭇을 빼고라는 말이에요. 자, exceptional은 우리 앞에도 우리 설명했었거든요. 예외적인이라는 말이 있고요. 예외적인이라는 것은 눈에 띄는 이고요. 요거는 특출난 아주 잘한다라는 의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눈에 띄는 어떤 것도 알아차릴 수 없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exceptionally 이제 눈에 띄는 이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어떤 학생을 갖다가 exceptional이라고 우리가 그 설명을 하면 그거는 그 학생이 매우 뛰어나다라는 얘기예요. 기억하시고요. except는 뭐냐? 이것도 많이 접해봤을 텐데 일단 전치사예요. 전치사이고요. 의미는 뭐뭇을 제외하고. 그래서 보통은 뭐 but라고 하는 애도 but for 또는 but 이것도 전치사 구예요. 나중에 전치사 구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except 그 다음에 but for 이거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8번 문제에서도 묻는 것은 요 빈칸에 앞에 있는 anything으로 인해서 뒤에서 소식하는 형용사가 정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는 뭐냐면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보는 눈과 문제에서 어떤 점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정답을 낼 수 있느냐 이런 걸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 강조했던 건 뭐다? 해석 중심으로 문제 풀지 않는다. 우리나라 언어와 영어라는 언어는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이가 훨씬 큰 언어들이에요. 영어와 한국어는 상당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데이터를 한국어로 바꿔서 그 한국어에 기반해서 영어 단어를 찾아낸다는 거는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구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배제하고 빈칸 주변의 구조를 따져가면서 그거에 맞는 어떤 클루, 힌트를 잡아내면서 문제를 풀어야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파트 5는 문제 푸는 시간도 되게 절약이 돼요. 왜냐하면 그냥 딱 3박자. 나중에는 기회가 되면은 뭐 900점 이상의 친구들이 푸는 방법도 알려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친구들은 이런 문제는 딱 3초면 풀어요. 딱, 딱, 딱. 여기 anything 있어. 밑에 exception은 있는데 형용사 딱. 이거는 영어를 잘해서도 있지만 토익 문제를 워낙에 많이 풀어봐서 머릿속에 이미 그 데이터가 다 들어있는 거야. 빈칸 앞에 anything 있으면 뒤에는 항상 형용사더라.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면 anything 있으면 뒤에 빈칸에 자주 등장하는 형용사 정보까지도 다 있어. 그만큼 친구들이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시험을 보러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파트 5를 그렇게 공부하면 파트 7의 해석도 되게 빨라지고요. 이런 해석이 잘 되면은 리스닝도 되게 잘 돼요. 리스닝은 무조건 듣는 훈련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영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되도록이면 그 영어 문장의 샘플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리스닝도 같이 잘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영역의 것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요. 파트 1, 파트 2, 파트 3부터 파트 7까지 딱딱 독립된 게 아니고 사실은 다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문제를 풀어주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보세요. 근데 문제를 풀어볼 때 내가 설명한 것보다 사실은 더 꼼꼼하게 풀어야 돼요. 왜냐? 나는 지금 700점 이상의 친구들이 푸는 방법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거니 라는 전제 하에 풉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안에 모르는 단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보기 중에 품사도 헷갈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 다시 문제를 풀면서 답안지 펴놓고 같이 분석하면서 요걸 푸셔야 돼요. 요거는 우리 4주차 과제이기도 하죠. 실전 문제 1번부터 8번까지 문제를 다시 풀되 답안지를 펴놓고 다시 꼼꼼하게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앞에 타이틀을 꼭 달아야 한다. 타이틀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죠. 그래서 타이틀 같은 거 다는 거 연습을 해야 나중에는 파트 5 문제를 상당히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내가 예상하건대 이 과제는 시간이 조금 들을 수 있어요. 정리하는 데만 한 30분 걸리고 타이틀 다는 데만 한 30분 걸려서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1시간보다 더 빨리 푸는 친구들은 조금 뭘 더 하셔야 돼요. 보통 평균 1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제 요번에 이제 제대로 된 어떤 토익 문제를 푸는 그 방법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과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토익 공부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미리 좀 공부하는 방법 익히는 기회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제 정리 잘 하셔서 과제방에 올리시고요. 다음 주는 그 다음 유니트 부사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